진태석은 어제 내던진 복대 하나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잡아쥐면 공난숙도 무릎 꿇고 한 해라도 뒤로 물러설 거라고 계산했죠. 하지만 태석이 놓친 게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할 때 가장 무서운 건 상대가 겁이 아니라 흥분을 느끼기 시작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공난숙은 모욕을 당한 순간 얼굴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계산기가 켜졌습니다. 자기 딸이 저질렀다는 가짜 임신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더 치명적인 진짜 약점이 태석에게 있다는 걸 난숙은 이미 냄새로 알아챘거든요. 난숙의 집무실. 바닥엔 복대와 손뭉치가 흩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이 물건으로 남아버린 현장. 태석이 떠나며 남긴 말이 아직도 공기를 긁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터뜨리면 끝이야. 난숙은 소파 팔걸이를 꽉 잡습니다. 분노는 오래 못 갑니다. 모욕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공난숙은 모욕을 복수의 연료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난숙의 머릿속에 딱 하나가 걸립니다. 차정원이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수혈을 해준 사람이 진태석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희귀 혈액형이라는 말. RH-B형. 희귀 혈액형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공난숙은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난숙은 판으로 삽니다. 난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 쪽을 보지도 않고 낮게 말합니다. 부실장을 부릅니다. 부실장이 들어오자 난숙은 바닥의 복대를 구두 끝으로 밀어냅니다. 마치 이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듯이요. 난숙은 말합니다. 진태석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자기가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가장 방심한다고. 그리고 난숙은 아주 차분하게 핵심만 던집니다. 정원에게 수혈한 피, RH-B형, 그리고 한혜라가 유난히 정원을 숨기려 했던 태도. 이 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지는지 아닌지. 부실장은 순간 굳습니다. 설마 그 관계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난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습니다. 대답 대신 지시만 내립니다. 오늘 안에 시료를 확보하라고. 최대한 흔적 없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난숙은 여기서 유전자 검사라는 단어를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하죠. 결과지로 가져와. 숫자까지. 그게 공난숙입니다.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찍어 누릅니다. 부실장이 나간 뒤 난숙은 혼자 와인잔을 듭니다. 복대가 아니라 태석의 목줄을 떠올리며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내가 어제는 내 딸의 거짓말을 잡았지. 그럼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의 진짜를 잡아볼까? 같은 시간, 차정원의 오피스텔. 정원은 거울 앞에 서서 팔 안쪽에 수혈 자국을 봅니다. 상처는 아문 것처럼 보이는데 감각은 안 아뭅니다. 정원에게 그 자국은 치료의 흔적이 아니라 오염의 흔적입니다. 정원은 아직 확신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차기범이고 진태석은 그 아버지를 망가뜨린 사람이며 자신까지 죽이려 했던 괴물이라고. 정원은 물을 틀고 팔을 세게 문지릅니다. 씻으면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혈액은 씻는다고 지워지지 않죠. 그때도 정원은 모릅니다. 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단순한 수혈이 아니라 진짜 핏줄일 수 있다는 걸. 한혜라는 밤새 불안합니다. 태석이 난숙에게 가짜 임신을 들이밀었고 난숙이 가만히 당할 리 없다는 걸 알죠. 혜라는 가장 두려운 방향을 떠올립니다. 난숙이 혈액형 이야기를 파기 시작하는 시나리오. 혜라가 지우고 싶었던 과거가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올라오는 시나리오. 혜라는 자신의 손등을 붙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왜냐면 혜라는 알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새벽이 지나고 부실장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시료 확보 완료. 긴급 의뢰. 결과는 오전 중. 난숙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 창밖을 봅니다.
건양의 로고가 붙은 빌딩이 보입니다. 그 빌딩을 지은 사람은 진태석이지만 그 빌딩을 뺏는 사람은 늘 비밀을 가진 쪽입니다. 그리고 오전, 부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난숙은 봉투를 받는 순간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결과를 보기 전엔 절대 얼굴을 먼저 내주지 않거든요. 봉투를 뜯고 종이 첫 줄을 읽습니다. 검사 대상자 A, 검사 대상자 B, 그리고 그 아래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난숙은 그제야 숨을 한 번 내쉽니다. 웃음이 터지지 않습니다. 공난숙의 승리는 소리나지 않아요. 그냥 더 조용해집니다. 그래, 됐다. 난숙은 결과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손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진태석이 들어옵니다. 태석은 어제처럼 거만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걸음. 인사도 짧고 시선도 높고 말투도 확신으로 가득 차 있죠. 태석은 말합니다. 가짜 임신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난숙이 헤라 손을 놓지 않으면 건양 전체가 불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난숙은 듣다가 끊습니다. 진태석 씨, 말이 길어. 태석은 비웃습니다. 자신을 흔들어 보려는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난숙은 그 비웃음을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둡니다. 태석의 무릎 앞에 정확히 멈추게요. 이거 봐. 어제는 내가 복대 하나로 날 협박했지? 그럼 오늘은 내가 서류 한 장으로 널 정리해줄게. 태석은 봉투를 잡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줄에서 손끝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숫자 99.99%. 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아까까지 협박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이거 조작이야. 난숙은 짧게 답합니다. 조작은 돈으로 한다. 핏줄은 돈으로 안 된다. 난숙은 낮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원이 옥상에서 떨어졌고 태석이 수혈을 했고 RH-B형이 같았고 그래서 확인을 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차정원은 진 회장 당신 딸이야. 태석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앉은 채로 굳습니다. 몸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머리가 무너지는 타입이죠. 난숙은 더 잔인하게 마무리합니다. 가짜 임신을 터뜨릴 거면 터뜨리라고. 대신 자신도 이 결과지를 터뜨릴 거라고. 전 회장 진태석. 친딸 살인미수 의혹. 그 제목 한 줄이면 회장직은커녕 사람으로도 못 산다고. 태석은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평생 남의 약점을 쥐던 손이 오늘은 자기 목을 조릅니다. 태석은 봉투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나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데도 끌려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태석은 딱 한 곳을 떠올립니다. 정원. 진태석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눈매, 그 고집, 그 차가운 기질 속에 정말 자신의 흔적이 있는지. 정원의 오피스텔 문이 미친 듯이 두드려집니다. 정원은 숨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더 거칠게 엽니다. 문이 열리자 태석이 안으로 휘청 들어옵니다. 태석은 늘 하던 폭력적인 말부터 꺼내지 못합니다. 대신 정원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살인마의 눈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사람의 눈으로요. 정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여기가 어딘데 왜 왔냐고. 자신을 또 죽이러 왔냐고. 차기범에게 씌운 누명도 부족했냐고. 정원은 태석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일부러 골라 박습니다. 당신은 사람 취급받을 자격 없어. 태석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정원의 눈빛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자기가 거울을 보듯 자신을 보는 느낌. 그게 태석을 더 무너뜨립니다. 정원은 말합니다. 수혈이 역겹다고. 그 피가 자기 몸에 들어온 게 매일 소름이라고. 그 순간 태석은 무릎이 풀립니다. 정원 앞에서 무너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정원 앞에서 정신이 남아있기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태석은 입술을 때려다 멈춥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원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이죠. 정원은 이미 지금도 벼랑 끝인데 그 한 문장은 등을 떠미는 발이 될 수 있습니다. 태석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갑니다. 도망치듯. 그리고 복도. 태석이 움켜쥐고 있던 종이가 떨어집니다. 봉투에서 꺼냈던 사본이든 구겨진 결과지든 중요한 건 종이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정원은 문을 닫았다가 이상한 예감에 다시 엽니다. 복도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짚습니다. 구겨졌고 젖었고 일부는 찢겨 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펼칩니다. 검사 대상자 A 진태석, 검사 대상자 B 차정원,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 정원의 숨이 멈춥니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비명은 힘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정원은 지금 힘이 아니라 기능이 꺼집니다. 그동안 정원의 복수는 단순했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면 끝. 그런데 그 원수가 핏줄이면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정원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바닥에 종이가 파고들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공난숙이 나옵니다. 난숙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 장면을 알고 온 사람처럼 정확히 정원 앞에 멈춥니다. 난숙은 말합니다. 자신은 조작도 잘하지만 피는 조작이 안 된다고. 그리고 태석이 왜 미친 사람처럼 여기까지 왔겠냐고. 난숙은 더 잔인한 방향으로 정원을 흔듭니다. 헤라가 이 모든 걸 알고도 정원을 그 집으로 밀어 넣었을 가능성. 정원을 말처럼 썼을 가능성. 정원은 난숙의 손을 뿌리칩니다. 구토가 올라옵니다. 정원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태석의 눈매가 자기 얼굴에 겹쳐 보입니다. 그건 닮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다는 통보입니다. 정원은 외투를 집어듭니다. 갈 곳은 한 곳입니다. 한혜라. 건양 회장실 문이 열립니다. 헤라는 이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난숙이 보낸 결과지 사진. 헤라는 손이 떨립니다. 정원에게 가지 말아라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정원이 들어옵니다. 정원의 눈빛은 예전의 며느리도 딸도 아닙니다. 그냥 결정만 남은 눈입니다. 정원은 종이 조각들을 책상 위로 던집니다. 알고 있었죠. 헤라는 숨을 삼킵니다. 부정하려다. 그게 더 잔인하다는 걸 압니다. 헤라는 말합니다. 정확히는 몰랐다고. 그저 지우고 살았다고. 그때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다고. 정원은 웃지 않습니다. 정원은 결론만 말합니다. 당신은 날 이용했어. 정원은 한혜라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경고를 남깁니다. 당신이 세운 왕좌, 내가 제일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릴 거야. 정원이 나가고 헤라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회장 취임보다 무거운 순간이죠. 왕좌는 얻었는데 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공난숙이 보고 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요. 난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십니다. 오늘 난숙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폭발입니다. 헤라와 태석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면 건양은 흔들리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 틈에서 누군가는 지분을 쓸어 담습니다. 난숙은 부실장에게 지시합니다. 지라시를 준비하라고. 유전자 결과와 살인미수 프레임을 섞어서 딱 사람들이 클릭하게.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납니다. 복대 하나로 시작한 협박은 서류 한 장으로 인생이 뒤집혔고 결과지 한 줄로 부녀가 확인됐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이용한 건 공난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변수가 남아있죠. 주영채의 가짜 임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그걸 다시 카드로 쓰려 할 겁니다. 공난숙을 흔들기 위해서, 한혜라를 흔들기 위해서. 진세훈은 USB를 쥐고 있습니다. 차기범 영상이든
태석을 무너뜨릴 조각이든 세훈은 그걸 정의로 쓰지 않습니다. 자리로 씁니다. 그리고 차정원. 정원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태석을 무너뜨릴 건지, 태석의 피를 부정할 건지, 아니면 모두를 같이 끌고 들어갈 건지. 다음 이야기. 건양의 싸움은 회장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 때문에 시작된 전쟁입니다.